네, 안녕하세요. 주식 시리 주식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이평선을 이용한 기본적인 매매법에 대해서, 간단한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들하고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법은, 많이 있어요. 캔들하고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법은 많이 있는데, 어, 그, 뭐, 분봉을 이용하거나, 일봉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주봉,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매매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 스윙이나, 아니면은, 음, 스윙이나, 그, 장기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 장기 거래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단타를 치시는 분들, 스캘핑을 치시는 분, 어, 매집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이제, 음, 이평선이나 캔들을 이용해서 거래량을 많이 하십니다. 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스캘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시초가나 종가 때 아주 짧게 이제 어, 어, 급등하는 주식을 가지고 짧게 그 수익을 보고 나오는 매매법을 스캘핑을 합니다. 스캘핑 같은 경우는 보통 차트를 분봉을 많이 쓰고요. 분봉을 많이 씁니다. 분봉을 많이 쓰셔서 어, 분봉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분봉을 많이 써서 지금 1분봉 같은 게 진짜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 1분봉을 많이 쓰세요. 1분봉을 뭐 1분마다 주가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 분봉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5분봉 같은 경우는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5분봉을 많이 쓰세요. 5분봉으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제일 처음 말씀드릴 거는 1분봉을 이용해서 스캘핑 급등주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아니면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거는 초급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처음에 사용하시기엔 조금 힘드세요.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매매법입니다. 매매법. 첫 번째로는 요 매매법은 동시 효과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장이 시작하자마자, 오전 9시에 시작하자마자 많이 이용하는 매매법입니다. 매매법이고, 네. 시초가를 형성하고 오르거나 아니면은 내릴 때, 눌림목을 줄 때 매매하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매매를 하거나 빨리 매도를 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꼭 하셔야 되고, 이런 매매법은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많은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손에 익히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이제 매수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약간의 조정 보이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주가 올라가다가 조정 보이는 시점. 그럴 때 이제 매수를 많이 하시죠. 주가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여기 눌림목을 주는 시점 때, 요럴 때 매수 시점을 많이 잡으세요. 보통 주가가 올라갈 때는 잡지 않고요. 이런 건 추격이라고 그러고, 어디까지 이제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눌러주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올라가을 때 추격하시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있고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제 조정을 보일 때, 요때 매수를, 이제 조정을 볼 때 추가로 올라간다는 향후하에 매매를 많이 합니다. 매매를 많이 하죠.
매수는 이렇게 잡고, 매도는 이제 자기 이제 밥그릇만큼 먹는 거죠. 뭐 1%에서 매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3%에서 매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 시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해지진 않습니다. 정해지지 않고, 매수 시점만 정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요런 그 파란색으로 여기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게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하죠. 눌러주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할 때 이런 걸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눌림목. 이런 걸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동일한 시점에 봉이 3개가 연속으로 있고 이런 식의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눌러주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전의 패턴, 이걸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분봉에서도 보시면 분봉에서도 상호 얘기하는 쌍봉이라는 게 나옵니다. 분봉에서도 이런 식으로 쌍봉이 나오죠. 쌍봉, 이런 쓰리봉도 그렇게 쌍봉이 나오는데, 분봉에서 쌍봉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하락이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런 봉이 하나 나오고 또 봉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 거의 이제 대시대 하락으로 보시면 돼요. 대시대 하락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매도로 받고 바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주가에서는 쌍봉이 제일 무서워요. 쌍바닥은 제일 좋아하는 거고, 쌍봉은 제일 무서워하는 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에서는. 그리고 특히 다음 봉이 전에 봉보다 고점이 낮다 그러면 100% 나오셔야 되고요. 100%. 전에 봉보다 높다 고점이. 그러면은 여기가 1번 봉, 여기가 1번 봉, 여기가 2번 봉이에요. 1번 봉, 여기가 2번 봉. 여기가 1번 봉, 여기가 2번 봉. 여기가 2번 봉이에요. 근데 1번 봉, 2번 봉이 1번보다 고점이 낮다.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하락 추세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되고요. 1번 봉보다 고점이 높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을 여력을 두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좀 추세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일부를 매도를 하고 향후 주가의 방향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분 봉을 이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30분 봉에 대해서 30분 봉을 보고 여기에 세력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냐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30분 봉을 보고 하락보다는 상승 추세 차트를 보는 게 낫겠죠. 상승 추세 차트를 보고 30분 봉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뭐 1분 봉을 보기도 하긴 하는데, 단타시리즈 분들이 세력이 이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호가창을 보기도 하지만 차트를 보고도 30분 이제 세력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여부를 이제 파악하는데 많은 지표를 사용을 합니다. 매수는 30분으로 봤을 때 주가가 21선 위로 올라가면 이제 1차 매수를 보고요. 1차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1차 매수를 봅니다. 21선 위로 올라가는 요 시점을 매수 시점으로 봐요. 매수 시점을 보고 요때 이제 그런 매수 시점을 보고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르다가 21선을 찍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매도 시점으로 잡으시면 돼요. 매도 시점. 횡보 구간은 잘 보고 주가 캔들이 21선 위에 올라탔을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이제 늘면 1차 매수를 하고요. 거래량 캔들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 또 이제 매수를 하시고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이제 멘탈이나 밥그릇만큼 먹고 나오시는 건데, 대부분 21선이 깨지거나 그러면은 매도 시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캔들과 이평선만으로도 판단했을 때 5일선이 21선 위에 5일선이 51선 위에 올라타면은 매수 시점으로 잡으시고요. 5일선이 21점 밑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건 매도 시점으로 잡으시면 되고, 다시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매수 시점을 잡으시고, 다시 깨진다. 그러면 매도 시점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대시세로 이제 보실 경우는 5일선이 112일선이나 112일선 위로 올라타면 매수 시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매도 시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스윙을 보시는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탄다 그러면 매수 시점을 잡고, 5일선이 21선 밑으로 깨진다 그러면은 매도 시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시점을 잡고요. 대신 몇 개월 단위로 스윙을 잡으시는 분들은, 뭐 주 단위로 스윙을 잡으시는 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몇 개월 단위로 이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5일선보다 112일선이나 224일선을 많이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들 자체가 5일선이나 224일선이 급등락을 많이 하는 상태에서 5일선이 112일선 위로 올라타고 이 112일선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홀딩을 하시는 거죠. 홀딩을 계속 등락봉을 반복하고 있다가 어느 저점을 깨지지 않으면 홀딩하고 있다가 이런 대시세를 먹고 나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캔들 자체가 224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파동을 어느 정도 감소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대시세를 먹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일봉으로 인한 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일선 매매 기법을 또 사용하시는 매매 기법 중에 5일선 매매 기법이라고 있어요. 5일선 매매 기법은 뭐냐? 5일선의 각도를 보고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5일선의 각도를 보고. 5일선의 각도가 5일선의 각도가 한 20도에서 30도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폭이 적다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매수 시점을 잡으시면 안 돼갖고 한 30도나 45도 정도의 각도가 나온다 그러면 매수 시점을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은 매도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매도 시점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매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급상승을 했을 때 매도 시점은 아무래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도 시점은 소위 말해서 손절매라고 하죠. 손절매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이건 뭐 다행히 이렇게가 나온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다른 종목 볼게요. 다른 종목 보면 여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매수라고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면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극대화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어요. 상승할 줄 알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 주가가 점점 빠지죠. 그럼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고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을 잡고 손절을 하는 건 필수적으로 손절을 하셔야 향후에 추가 더 많은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게 손절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평선 손절도 있고요. 캔들 손절도 있어요. 이평선 손절. 5일선을 타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5일선이 깨지면 손절. 21선을 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21선이 깨지면 손절. 이런 식으로 이평선 매주 손절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평선 아니 캔들 손절도 있어요. 캔들 손절 있죠.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내가 매수한 금액대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손절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시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이 시점. 예를 들어 96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이 주가가 올라갈 줄 알고 매수를 했겠죠, 당연히. 근데 이 주가가 올라가다가 올라가지 않고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손절 어떻게 잡느냐? 올라가다가 내려갔을 때 손절은 내가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내려갔을 때는 손절은 960원을 잡아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세력들은 이런 거를 이제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세력들이 이제 속보를 보면 상승을 하고 일주일 정도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다시 한번 주가를 날린 경우가 많아요. 주가를 날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눌림목을 위에서 누르고 눌림목을 주면서 위에서 누르고 아래서는 밀어 올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그게 이제 나오는 캔들이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오게 그렇게 판단하면 이런 식으로 이평선 캔들이 나옵니다. 캔들 여기서 이제 요거 좀 나오죠. 여기서 뒀지. 이렇게 캔들만 봐서도 향후추 이제 다음에 그 봉을 어느 정도까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측을. 음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측으로 간단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 때 캔들의 모양을 보고 종가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가 베팅을. 그 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캔들의 모양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평선 중에 21선 매매법 기법은 아까 이제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21선 매매 기법 5일선이 21선 위에 올라타면 매수 시점. 그 다음 단기적으로 이평선으로 따지면 5일선이 21선 밑으로 깨지면 매도. 다시 21선 위로 올라타면 매수, 깨지면 매도. 이렇게 반복하는 게 21선 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신고가 패턴 매매. 신고가 패턴 매매는 게 뭐냐면 신고가 패턴 매매는 게 요거예요. 신고가 패턴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 신고가 패턴이 뭐냐면 여기서 캔들이 양봉 캔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다시 여기서 올라가다가 하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매수를 망설일 수가 있겠죠. 매수 망설일 수가 있는데 이 캔들 차트에서 그 캔들의 전 고점을 벗어날 때 매매하는 방법을 신고가 매매 패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시점의 캔들로 따지자면 여기서 매수하기 힘들어요. 왜?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왜? 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이평선은 머리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이건 고수들 영역이에요. 거점이다. 저점을 판단할 수 있는 고수들 영역이고, 언제 때 판단하면 요때 907원 907원이 나오는 907원이 나오는 요때 매수를 합니다. 전에 고가를 넘어섰을 때 907원에서 910원 사이 요때 매수하는 게 신고가 매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가 매매. 가장 큰 일봉에서 가장 큰 게 요거죠. 여기서 매수를 하겠죠. 신고가 매매법을 따지자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 요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요때 매수하시는 게 신고가 매수법입니다. 신고가 매수법. 이게 신고가 매수법입니다. 요걸로 하면은 대부분 그 수익을 극대화 많이 해요. 요런 패턴 신고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다 그래가지고 주가는 급상승을 많이 합니다. 급상승. 그다음에 캔들 중에서 윗꼬리는 없고 밑꼬리를 다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그런 패턴의 캔들이 나왔을 때는 이거 밑에 있을 때는 상승하는 패턴을 주고 상승 전환의 추세를 전환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상승 때 밑꼬리를 단다 그러면 하락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락한다는 신호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락한다는 신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밑꼬리, 아까 캔들은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도점 캔들과 그 다음에 밑꼬리 캔들, 밑에 꼬리 다는 캔들, 윗꼬리 말고 밑꼬리 다는 캔들, 요게 가장 이제 눈여겨 봐야 될 캔들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 매수 기법 중에 이제 쌍바닥, 쌍봉, 쌍바닥, 쌍봉, 쌍바닥이래죠. 쌍봉, 쌍바닥, 쌍봉, 쌍바닥이라는 게 뭐냐면,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이에요.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인데, 이게 바닥이 어딘지를 몰라요.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그럴 때는 이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오면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다시 바닥을 확인하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다시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는 시점, 눌러주는 시점. 여기가 외바닥, 그 다음에 여기가 쌍바닥. 저점이 높아졌죠. 여기서 보면 외바닥, 그 다음에 여기가 쌍바닥. 점점 저점이 높아졌죠. 추세를 들어보면 추세가 높아졌죠. 여기는 추세가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는 추세가 위로 올라갔죠. 이걸 쌍바닥 기법이라고 합니다. 쌍바닥 기법. 이런 건 매수 시점을 잡기도 애매해요. 이거 추세 이평선도 대부분 이평선도 캔들 밑에 있고 그래가지고 저점을 잡기 애매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쌍바닥 기법입니다. 쌍바닥 기법. 이평선 머리 밑에 있으면 기준 잡기가 애매해요. 그럴 때는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이 쌍바닥 기법을 많이 하긴 합니다. 이제 바닥 패턴 찾는 방법은 주가가 하락하면 서서히 거래량이 더 줄어들겠죠. 주가가 점점 고점에서 거래량이 확 높아지다가 그 다음에 점점 거래량이 이제 내려갈 거고, 거래량 점점 내려가고, 주가가 하락하면 상승하면 점점 거래량이 높아질 거, 거래량이 높아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높아집니다. 거래량이 하방 시점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높아진다. 그러면 이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평선이나 캔들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변곡점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테마주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표이긴 한데요. 변곡점이라는 게 전 저점과 전 고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이 되는 모양. 그런 게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죠. 주가도 거래량도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뭐 안 나타날 때, 안 나타나고 어느 시점에서 주가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캔들도 장대 양봉을 메꾸는 시점이 전 고점이라고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변곡점. 요걸 이제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변곡점. 요 캔들이 변곡점. 주가가 점점점 오시다가 갑자기 상승하는 요 시점. 요걸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IBM날 볼까요? 요것도 아직 시장이네요. 스페코 스페코 보면 되겠습니다. 스페코 이게 이제 가장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쌍바닥 쌍봉. 아까 말 쌍바닥 쌍봉. 쌍바닥과 쌍봉. 쌍바닥 잠깐 뭐 여기로 보기 쌍봉 쌍바닥 쌍봉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쌍바닥 쌍봉 상당히 주가 거래하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쌍바닥 쌍봉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는 봉이 3개가 있으면서 머리가 하나 있고 양쪽에 어깨가 있는 모양 이렇게 헤드앤숄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락시도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신호. 세력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가의 세력, 장대 양봉을 만들 수 있는 건 개미가 만들 수가 없어요. 장대 양봉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절대 개미가 만들 수가 없는 캔들입니다. 이거는 세력만이 만들 수 있는 캔들이에요. 세력만이. 그리고 이런 같은 경우는 회사 대표나 아니면 대주주 하고 세력이 서로 공모하지 않으면 그 작전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대시세가 나타나는 이렇게 대시세가 나타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런 대시세가 나타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회사 대표나 아니면은 대주주 아니면 세력이 잦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세력들이 많이 하는 패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한 주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가를 강제적으로 하락을 시킵니다. 강제적으로 하락을 시켜요. 저평가를 시킨다는 얘기죠. 저평가를 시켜서 싼 가격에 주가를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해요. 저평가 시켜야지만 이 세력들이 싼 가격에 주식을 매집을 하겠죠. 그리고 매집을 하고 저평가 매집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개미들이 계속 그래도 붙어있다 그러면 흔듭니다. 흔들고 이렇게 저평가로 내리